네, 뉴스톱10 준비한 6번째 주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구 10원 이렇게 저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를 빼려고 한 정황에 일각에선 자충수를 민주당에 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내란을 언급해 왔기 때문인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란 범죄 행위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란 범죄 행위가 아무리 미화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최수영 평론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내란해서 내란죄를 넣었다가 갑자기 빼는 거. 결국은 이 재판을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서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1구 2원 해도 한 입으로 두 말 해도 비난받잖아요. 예.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근데 1구 10원이라는 얘기는 한 입으로 10개를 말한다니까 이건 타고난 거짓말쟁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내란을 이제 죄가 형법상 문제니까 이건 죄를 빼고 혐의만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탄핵 대통령의 직을 떼는 탄핵 소추가 얼마나 엄정합니까? 토시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꼼꼼히 봐야죠. 그런데 1차 탄핵 소추안 때는 중국에 대한 외교 문제 넣었다가 쏙 빼고 2차 탄핵 소추안은 10매까지를 넣었는데 이게 부실 탄핵이고 졸속 탄핵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 옹호 정당이라 해놓고 이제 내란을 쏙 빼겠다고 하니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입은 자기의 정치 일정에 맞춰 있느냐? 저는 그런 비난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이게 형법의 문제고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정말 이번 탄핵은 부실 탄핵이고 졸속 탄핵이고 민주당이 서둘렀다는 측면에서는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김진평 의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아니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 생각지도 않고 있고 탄핵이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절차가 이제 23일 날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변호인도 선임이 안 돼 있고 지금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데 결국은 또 항소심 시작될 쯤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연기 신청을 하고 그래서 원래는 15일 날 이미 선거법 재판이 11월 15일 날 작년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원래는 633 원칙에 따라서 2월 15일 날 선고가 나야 하는데 지금 이제 시작도 못 했으니 이게 2월이 아니고 3, 4월 가고 4월 되면 6, 7월 가고 여름이나 돼야 대법원 판단 나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시거나 아니면 의원들 아니십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야말로 따라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에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1구 10원이라고 얘기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전 번지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 2017년도에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탄핵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에 헌법 위반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유무를 헌법재판소가 가릴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가릴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누구 한 사람도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대선 얘기하고 또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과 단체장들께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 한마디의 결정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조기 대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80일 내에 나오게 된다면
한 6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먼저 있을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논란이 많은데 정광재 대변인 살짝 웃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안 짜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삼척동자도 민주당의 기본적인 다음 대권 전략은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는 대법원 판결 전으로 어떻게든 대선을 만들어내서, 그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물론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공감할 겁니다. 28차례 탄핵, 예산안 삭감, 감사원장 탄핵, 이런 것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뭐 탄핵을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든지 조기 대선을 가려고 했던 전략적인 것들이 지금 적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삼척동자도 이재명 대표는 그 3심 전에 조기 대선을 이끌어내서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벌써 2년 6개월 전부터 썼던 거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절대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왜 변호인도 빨리 선임하지 않지? 왜 재판에 빨리빨리 응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최근에 계속되는 행보는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는 행보들도 일부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무안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어제까지 애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주 무안을 찾아갔었습니다.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가족들 DNA 채취 같은 건 하고 있나요?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주항공 폭파시키고 싶은데 자식을 죽으면 가슴에 묻어요. 무안공항을 가득 메운 유족들의 통곡 속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울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입니다. 예, 송치훈 부의장. 무릎을 꿇고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사실 유가족들 중에서 일부는 정치인들 사진 좀 그만 찍으러 와라. 지금 마음 무너져 죽겠는데 왜 정치인들이 와서 혼란스럽게 만드냐라는 사실 지적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주 거의 매일 가다시피 무안을 찾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에서 볼 때는 이거 대권 행보 아니야? 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 여야를 같이 비교했던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지금 야권에서만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35%로 가장 높은, 다른 주자하고는 비교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그 보수 지지자 중에서는 없다가 33이기 때문에 이 없다가 어디로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혹시라도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것이 무죄가 나왔던 것이 유죄가 나온다거나 유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준비하는 건 그것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다만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저기 지금 같이 나와 있는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 경선을 거친 이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명분도 주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사법 리스크를 준비하는 것 이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추가적으로 뭔가 차기 대선을 준비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까지 짚어봤고요.